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좋을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앞서 모신 게스트분도 특별하셨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영 배우고 있는 문성중, 그리고 메달뱅크의 사진 기자라고 할게요. 문성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인 수영인인데 행복하게 수영하고 있고, 수영 관련된 부업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달뱅크라고 수영과 관련된 행동들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어, 제가 방송인 타입이 아니어서 지금 손에 땀이 나는데, 어쨌든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되는 자리잖아요. 저도 이 카메라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을지 공감이 좀 되는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주제들이 꽤나 있어서 네, 일단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은 평영을 좋아하시죠? 네, 확실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중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처음에 궁금한 게 평영과 메달뱅크와 관련한 본인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혹시. 잠시만요. 부스터라도 좀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시작한 지 한 1분 남짓 된 것 같은데 네, 쉽지 않다. 예, 우선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좀 말을 하다가 멀리 가는 것 같으면 네, 홍주님이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아마 알겠습니다. 편집하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 약간 좀 서로의 목소리에 떨림이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평영하고 메달뱅크 원동력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너무 망치면 안 돼서 화면은 여기에 있고 홍주님 얼굴 보면서 메모된 것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제 무슨 일이든지 온 힘을 쏟아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특히 좋아하는 일은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뭐 어제부터 1% 나은 오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기록들 이런 거 보면서 하고 있는 게 제일 기쁘고 자랑스럽고 재밌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평영이 왜 특별한지를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평영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금방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적배평자 네 가지 영법 중에서 조금 이제 영법들이 다 다르게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상성들이 있는데 평형은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 봤고, 얘기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평형인들만의 유대감하고 공감대가 다른 분들한테 와닿는 게 쉬운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처음에 가장 솔직한 이유는 수영을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자유형을 배워가는 것보다 평영을 배우는 게 조금 더 빨랐어요. 그래서 동네 수영장에서 하는데 이제 옆에 가시는 형님들 뭐 보다 보니까 요거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다, 요걸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다가 지금은 토요일마다 그 평영이라는 단일 종목으로 압구정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님도 한번 와주시면 좋은데 평영을 저도 평영을 좋아해요. 평영을 좋아하고 지금은 자유형을 주로 하지만 저도 수영을 배우게 되었을 때 저는 원래 평영 선수였어요. 네, 그건 전혀 그래서 몰랐네요. 네, 그래서 가끔 평영 해요. 뭐 자유형 50 잘 하고, 알죠. 네, 자유형 50 하다가 짧게였지만 그때 하루 정도 잠깐 이제 평영 때문에 뵀었던 적도 그렇죠. 있고. 네, 모임했던 적도 있죠. 생각해보니까 그랬었네요. 좀 벌써 1, 2년 지난 이야기긴 한데. 네, 평영 모임을 어쨌든 간략하게는 말씀드려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팀이나 클럽 이런 게 아니고 소속 상관없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평일에 그 각자 몸담고 훈련하고 있는 팀에서 훈련을 굉장히 잘하고 오셔야 토요일에 요거 하는 게 효과가 있고 작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평영 종목으로 이제 생긴 모임이니까 언제든지 평영 좋아하시는 분들 들락날락 하시라, 정말로 그냥 들락날락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게 특별한 굉장히 긍정적인 뭐 제가 감히 뭔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할 수는 없지만 좋아 보였어요. 왜냐면 엘리트 팀에서 뭐 훈련을 하더라도 평양 파트가 따로 있을 거예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단거리 중장거리 파트 나누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평양은 따로 유독 뺐었던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훈련하는 모습도 그렇게 봤고, 네. 네. 그래서 평양 파트를 이제 뭐 마스터즈에서 이렇게 따로 운영하신다는 사실 첫 번째가, 그치, 당연히 마스터즈도 선수랑 기량과 초만 다를 뿐 같은 수영을 하는 거니까 구분을 이렇게 지어서 트레이닝을 한다, 수영을 한다. 되게 좋아 보였고, 평영인의 모임을 하시는 거를 보고 느낀 점은, 전 자유형을 좋아하니까 그럼 나도 자유형에 대한 모임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수영이지만 또 그 안에서 같은 종목을 공유하는 모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긍정적인 정보 교환도 있을 거고 서로가 응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뭐 사회 문화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영법 그 자체 기록으로만 봐도 긍정적인 도움이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로는 부러웠습니다. 그 평영인들의 모임 자체가. 아, 근데 이제 평영이 뭐 어떻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자유형만의 모임이라고 하셨을 때 느낌하고 네. 평형만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고 좀 다른 것 느낌이 같아요. 조금 다른 게 있죠. 아마 평형이 약간은 더 매니악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다 네, 보니까 평형인들만의 유대감이 생긴 게 아닐까 싶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네.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자유형 자체도 약간 기본 종목처럼들 하시니까 선수들도 자유형은 어느 정도 웬만큼 잘 하시더라고요. 자유형은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뭐 개형이라는 종목도 있기도 하고 처음에 흔히 접하는 게 자유형이고 체력 운동 자체도 자유형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다르죠, 다르죠. 네. 좀 자유형, 배형, 저병은 좀 선형적인 운동이라 해야 되나? 물론 저병도 조금 회전 동작이 있기는 하지만, 예, 평형은 유독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게 공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그냥 기쁘네요. 네. 그, 그러면 평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평형 얘기는 또 네네. 뒤에서 계속 나오실 것 같고, 그 메달 뱅크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 활동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용품 쪽에서도 이제 수영인 분들이 구하고 싶은 물건들에 대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시고, 또 이번 배럴 대회도 그렇고 또 싱가포르 대회에서도 촬영을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네네. 마스터즈 인구 자체가 직업적인 선수가 아니다 보니 그 소중한 여가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거나 시합을 하는 그 소중한 순간이 멋있게 남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선수로서 이제 수영을 그만큼 좋아하심에도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원동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원동력, 건지, 네, 그 계기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꺼내서 얘기해 본 적은 사실은 별로 없고, 또 좀 준비가 덜 되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간단하게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이거, 감사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메달뱅크가, 제가 이제 동생이 있어요. 네, 메달뱅크라고 이제 수영을 열심히 하는 형제가 수영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음, 저도 메달뱅크를 한두 마디로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려 하고요. 저희가 다 직장인이고 아침에 출퇴근하고 끝나고 나서 운영하는 정도라서 많이 분업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직은 나이키 같은 대기업이 되지는 못했고요. 그 대신에
취미를 다루는 마음으로 즐겁게 꾸려가고 있으니까 가장 수영인의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거의 홍보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언제든지 자리를 해주세요. 펴주셨으니까. 왜냐면 저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단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네. 이 자리를 빌어 좀 퍼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아, 그러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그런 노력이 저희가 이제 부업에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재밌게 하고 있고요. 자리 펴주셔서 짧게 한마디 남겨볼게요. 그 커스텀 자수 수모가 있어요. 메쉬 수모 우리 훈련할 때 쓰는 수모에 커스텀으로 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좋은 환경에서 큰 환경에서 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긴 했는데 뭐 옆에, 귀여운 그림도 그리고 네. 또 뭐 그냥 문자를 써서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요거는 어떤 최근에 팀에서 이제 요청 주셨던 건데 색상이 예뻐서 음, 꺼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메시수모가 구멍이 막 뚫려 있고 늘어난 재질이기 때문에 거기 자수를 놓는다는 게 굉장히 짜증나고 불안불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싸지고 그런 부분이 좀 죄송스러운데 자수는 재료보다는 시간으로 싸우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 좀 이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커스텀으로 한다는 게 그냥 뭘 하든 간에 좀 흥미롭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저기다 이름 쓰고 뭐 제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게 큰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수영인들이 어쨌든 써야 되는 물건이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 처음에 이제 당연히 뭐 정당한 노동 뭐 같이 교환을 해서 하는 돈을 벌기 위한 행동도 맞지만 수영인으로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고 이렇게 특별히 더 노력해서 하고 있는 행동인 것도 맞다. 음, 아,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요새 재밌는 프로젝트 하나 진행 중인데 그 전문체육, 생활체육 코치님들한테 수모를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쪽지 주시거나 하면 배송비까지 다 무료로 발송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걸 저희는 이제 그 한 팀에 하나씩 드린다는 게 굉장히 적은 양인데 목표 1000팀이 될 때까지 진행할 음, 예정이거든요. 뭐 더 계속 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겠지만 하고 싶고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영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편하게 쓰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팀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프로젝트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음, 근데 이제 수지가 혼자 안 맞는 하시는 게 부분도 아니니까. 있고 네. 그렇지만 뭐 수지도 맞아갈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건 멋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감독님, 코치님, 총무님들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뭐 스토어도 있고, 예,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듣다 보니. 결국에 네, 이 메달뱅크와 평영 자체에 대한 원동력은 간단하게는 네, 진짜 그냥 수영이 좋아서라고 저는 느껴지고 들렸는데, 네. 메달뱅크에 있어서 적자는 아니시죠? 아, 적자요? 아, 돈은 왜냐면, 벌려요. 이것도 왜냐면 이렇게 말고 좀 저희가 그 퍼다 주시는 게 큰 것 스토어를 운영하고 같아서.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전 종류의 그 모든 종류의 수영용품과 뭐 경기복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수영인의 마음이 맞는 건 맞아요. 평영도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실력을 늘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다른 음,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도 맞고 이것도 저희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많이 동의가 됐던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아, 제가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끌어가고 싶었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진 얘기하셨었죠. 네, 사진, 아, 뭐, 사진도 이제 지난 몇 년간 마스터즈 대회 다니면서 찍고 뭐 나누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 처음에 해보니까 제 초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하면 맞아요. 생각보다 서 집중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안중석이 그 기온이라 그래야 되나? 끈적거림도 있고 그죠. 컨디셔닝이 잘 안 진이 되는 경우가 빠지죠. 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 경기를 뛸 때와 사진을 찍을 때를 분리를 하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홍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까지는 아니고 저도 즐겁게 사진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뭘 어떻게 말한 건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저는 그 그래서 여쭤본 부분에 수영인의 대해서 마음. 네,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면 그 성중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과 마음 자체는 전달이 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메달뱅크 적자 여쭤본 거는 그 스토어를 가보면 네. 시합복도 좀 꽤나 싸고 또 이벤트도 많고 이게 덤으로 얹어주시는 그 제품들의 가격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음, 남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네네. 남으신다고 하니 뭐 부디 좋은 조건에 오래 운영을 예. 하실 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용품이 또 적잖이 비싸잖아요. 솔직하게 시합을 그렇죠. 준비하거나 그렇죠. 그렇게까지 간다면 아, 예쁜 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매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저는 막 그냥 까만 거 좋아하고 간단한 거 계속 똑같은 것만 쓰고 이런 타입이라서. 네. 근데 물건들은 뭐 모든 사장님들께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정말로 좋은 것들만 갖다 놓고 싶으실 거고, 뭐 가급적이면 사용하면서 좋았던 걸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건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런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러닝은, 그러니까 달리기 인구가 네.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러닝 스페셜티라고 하나요? 그 체험형 공간도 꽤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닝 네. 편집샵. 그래서 이제 신발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셀렉해서 가져다 두고 실제 달리기도 해볼 수 있고 그 러닝 활동도 그 이벤트성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 게 되게 부러워서 예를 들어 이걸 수영 버전으로 그냥 상상을 해보면 수영복 네네. 매장인데 편집샵이에요. 그래서 아레나, 미즈노, 스피도, 티어 뭐 다 갖다 놓고 시합복도 적잖이 한국에선 제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시착할 수 있는 제품도 좀 빼놓고 가능하면 뭐 엔들리스 풀이나 아니면 꿈의 공간이니까 또 상상을 해보면 25나 아니면 15m 풀이라도 두어서 수영이라도 해볼 수 있게 아니면 거기서 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데 사업성이 없을까요? 이게 없다는 것 자체가 돈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게 정말로 똑똑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류가 아닌 것 같고, 저희 팀에서도 계산을 잘하는 분이 따로 있고, 저는 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성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재밌고 또 마음이 와닿고 진심인 것 같고, 그렇다 보면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실 테고, 같이 즐겨가는 것도 또 재밌는 과정이니까,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즐기고 있는 게 큰 편인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근데 말씀해주신 것도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상상만 해보는 거긴 한데, 그렇죠. 네. 수영은 진짜 어디다가 물을 갖다가 놓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관리나 운영하는 것 수영장 대관을 자체가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아마. 네. PAB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그냥 PAB라고 부르나요? 저도 네, 가봤지만, 그렇게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부르고. 제가 잘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거기서는 이런 행사가 뭔가 좀 잘 어울리는 공간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뭐 마이크도 들고 행사도 많이 했었고, 그런 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음, 뭔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는 상상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용품 얘기 나와서 말인데 뭐 저희가 달아보고 싶었던 주제 중에 또 시합복이나 아니면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최근 즐겨 입는 브랜드나 아니면 시합복 아니면 뭐 선호하는 그 이유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시합복은 미즈노만 입거든요. 아, 경기복 얘기도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 게 네. 경기복 사이즈 관련 상담을 제가 직접 해왔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렇게 한 아, 지. 그쵸. 용품을, 그러니까 시합복을 판매를 하시니까. 예, 경기복 사이즈는 질문이 많이 와요. 다른 음, 용품들은 보통 알아서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경향이 되게 큰데 그쵸. 시합복은 워낙, 경기복은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기다가 또 이제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온 주제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브랜드의 모든 모델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박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스피도의 특정 경기복에 대해서는 좀 단연간 많은 경험 통계를 보유한 사람 축에 음,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직접 입는 거는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미즈노 제품 그리고 스피도 벨러 제품 이거 병행해서 입고 있어요. 스피도 스피도가 어쨌든 네. 가장 큰 수영 뭐 그쵸. 용품 제조 회사고 대중적이죠. 네. 예쁘기도 하고.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통계만 봐서는 당연히 스피도가 이제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네. 그렇지 않나 그 후원을 많이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 게 크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음, 근데 어쨌든 저도 스피도도 좋아하고 미즈노 또 특히 굉장히 요새 더 좋아하고 네. 그러면서 내돈내산해서 입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다녀오신 지인분 김미기 형님이라고 네. 미기 형님이 저희 형제님 거 이제 아, 사주신 저 분이시고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갖다 놓긴 했습니다. 저도 요거, 새로 미기 나온 형님 그 미즈노 최신 제품이죠. 제품을 가장 빨리 받아볼 네.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실 법한 내용이 사이즈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스펙을 네네.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그 예. 스피도 제품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 제가 지금 배럴 대회를 끝으로 이제 저한테 실험해보고 있는 트레이닝 그 훈련 주기가 한 블럭이 있는데 식단은 네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상운동, 근력, 뭐 최대 근력, 파워 뭐 이쪽으로 말 그대로 웨이트장에서 시간을 꽤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키가 제가 170, 높다. 네, 키가 174입니다. 근데 네네. 몸무게가 배럴 때가 74kg였는데 지금 79kg가 됐어요. 그래서 키 아, 174에 79라면 인텐트랑 벨루어 두 제품의 경우 어떤 사이즈를 추천해 주시나요? 어떻게 보면 인텐트는 한 사이즈를 더 크게 입어야지 벨로랑 사이즈가 이렇게 맞는 현상도 생기는데 저는 일단 같게 입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인텐트가 입는 게 더 힘들긴 하다. 네, 그쵸. 그리고 약간, 입었을 때 좀 더 땡땡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74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24 정도에서 그 위아래 사이즈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입어보신 분이면 아니면 뭐 잘 입으실 수 있는 분이면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23도 뭐 착용이 가능할 것이다. 네, 그쵸. 22도 아마 가능하진 않을까 싶지만 절대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괜히 힘 빼게 되고 뭐 손아귀에 좀 이제 쥐날 수도 있고니까요. 그래서 24에서 뭐 아니면 널널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면 인텐트 기준으로 25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리 두껍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두껍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일반적인 수준밖에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네. 직접 보여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홍주님도 굉장한 근육형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저는 근육, 원래는 24 입으시죠? 인텐트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피드에 대한 사이즈 그, 아, 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이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제 스펙을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하체에는 좀 근육이 있는 편이라서 24는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입지는 않아요. 그래서 25에서 26 정도가 그 인텐트로 보면은 이제 시합하기에 딱 적합한. 근데 그 중에서도 50m인 경우에만 제가 인텐트에 25 사이즈나 26 사이즈를 입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압박에 따라서 다리가 쉽게 말리고 그렇거든요. 이게 혈액순환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벨로 같은 경우라면 24나 25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입지 않을까 합니다. 뭐 그게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소개를 해주신. 그 시합복을 저도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어떤 영법에 뭐 몇 미터를 주로 나가는 선수인데 어떤 시합복이 뭐 적합할까요? 아니면 이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리의 그 답이 있죠. 케바케입니다. 무조건 케바케인데, 그렇죠. 보통 압박이 좀 심한 것들은 단거리에서 많이 입고, 압박이 좀 덜하고 좀 유연한 소재의 시합복은 이제 중장거리나 뭐 마스터즈 분들한테는 100m 혹은 이제 뭐 평영 종목, 좀 가동 범위가 필요한 그런 영법에 많이들 입으시죠. 다만 평영임에도 인텐트를 입는 선수도 있고, 그렇죠. 단거리임에도 많이 입기 편한 걸 입는 선수들도 많고,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도 시합복 입는데 힘을 빼고 싶지 않아 하는 선수도 한 5분, 10분 만에 입어버리고 말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합복은 보조적인 부분인 거고, 본인한테 맞춰서 입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보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즈노 MV 모델 제품을 입는데, 그게 현존하고 있는 시합복 중에 가장 타이트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거를 팬츠의 어떤 위에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에 상응하는 어떤 게 아니라. 거의 청바지예요. 네네네. 거의 청바지 아니면 가죽급으로 이제 짱짱한데, 또 막상 입으면 몸에 딱 맞게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펙에 M 사이즈를 처음에 시도를 해봤는데, MV를요? 네, M 미디움 사이즈를 네네. 입어봤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다 못 입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잘못 샀다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몇 번 입어보니 10분, 15분 안에 미디움 사이즈도 들어갑니다. 다만 이게 이제 몇 번 입어서 그런 거지, 저도 이제 부탁드렸던 시합복이나 아니면 새로 산 MV는 라지를 좀 사는 편입니다. 키에 비해서는 큰 거를 사는 건 맞는데, 뭐 힙이나 허벅지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MV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미즈노 MV면 라지 사이즈 삽니다. 그 적정한 타이트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물속에서 이렇게 스타트하는 거 보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삼각 수영복을 입고 물속 촬영을 해보면 엉덩이랑 그 허벅지에 있는 살이 이렇게 떨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킥할 때도 네. 보면 이제 근육이 잡혀 있지 않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잡아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미즈노나 인텐트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쪽에 이렇게 테이핑이 있잖아요. 플랫한 수영,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다리라고 보면 이렇게 처지는 걸 테이프가 이제 인위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네,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시합복은, 근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번개장터나 아니면 주변에서 버릴 법한 해진 수영복을 먼저 이렇게 시착해 보시거나 입고 자유수영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내구성이 그렇게 저도 좋은, 동의합니다. 좋은, 첫 시합복
새 걸로 가장 좋은 걸로 사려고 하시다가 아쉬워, 산 아까워요. 다음에 실패하고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신데 모든 걸 다 실험으로 하기에는 좀 비싼 제품에 속하니까요. 네, 뭐 그렇죠. 홍주님 말씀해주신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홍주님 그 미즈노 입어보셨나요? GX 로열? 아직 안 입어봤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새 거고 이거 다시 한번 입어볼까요? LV랑 비슷할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서 네, 그래도 보기 전에 시착은 해보겠는데 네, 아직 안 입어봤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 다른 점이 이 허리. 네, 밴딩 부분이랑 아, 요거는 한번 말 그대로 입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큰 체감이 될까 싶기는 합니다. 결국 빡빡한 수영복 중 하나고 중요한 시합에 좀 이렇게 마음을 이곳에 담고 싶은 경기에 입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죠.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기에는 꼭 이제 미즈노를 입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시합복은 제가 봤을 때 저희 둘이 안 그래도 시합복 얘기는 꽤나 했었잖아요. 이 시간 외에도.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속 다뤄보면 이것도 몇 시간 갈 것 그렇죠. 같아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시합복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진짜 모든 브랜드의 웬만한 그 시합복들은 여자 거 빼고는 거의 다 입어봐서 저도 그렇고 성중님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가 댓글로 답변을 드려보는 걸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합복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앞에 잠깐 그 평영 훈련팀에 대한 얘기 나오긴 했는데 네네. 간단하게나마 조금 더 그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괜찮으시면 평영 훈련팀. 평영 훈련팀도 있고 네. 평일에 하는 훈련팀도 있고 아, 어떻게 보면 그 같은 흐름의 팀인가 보네요. 코치님이 전혀 같으신. 별개고요. 네. 아, 다르고. 그럼 코치님이 같은 거죠? 예, 코치님은 같습니다. 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소속돼 있는 훈련팀 뭐 얘기 이런 거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네. 평영 토요일마다 하는 정기 훈련 아, 저는 말씀하시는 그 건지. 평영 훈련팀 토요일마다 하신다고 했던. 평영 정기 훈련 네. 압구정에서 주정훈 코치 아, 평영 엄청 좋아하고 잘 아는 코치하고 하고 있는데 네. 물의 정령. 최근에 물의 정령 말고 낭만 스위머 아, 또 낭만 바꾸셨어요? 스위머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구정에 유성 스포츠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수영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네. 25년도에 이제 1월부터 거기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게 됐네요. 어쨌든 그 정기 훈련도 하고 있고 평일에도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요새 자주 하는 말이 거기가 장점이 2,500cm 규격의 수영장이에요.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지금 좋아가지고 있거든요. 25m인가요? 정확하게? 네. 아, 요거를 재보고 있어서 몇 군데 다니는 곳은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조금 마음이 끌리는 계기가 또 있고 평형 특화된 내용들로 훈련을 하고 있고 네. 그 표만 보면 2,000 언저리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만 보면요. 근데 거리는 사실 여기서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게 장훈쌤 말씀하시는 걸로는 한 4, 5천 정도 되는 운동량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평영 모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그걸 또 봐주시는 평영 국가대표 출신 코치님이 계신 모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객관적인 설명을 해보면 또 맞습니다. 정확하게 2,500cm의 규격을 갖고 있는 네네. 수영장에서 중요하죠. 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단거리 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제 나름 신뢰성을 갖고 개별적으로 테스트 해보는 게 있어요. 요거 지금 일부를 가져왔는데 손가락 시계, 네, 버튼 눌러갖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출발할 때 누르고 터치할 때 이제 다시 눌러서 이제 초를 보는 식으로 저는 많이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거를 할 때 수영장이 좀 달라지면 어떤 수영장은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수영장은 좀 반피치 빨리 도착하고 어떤 수영장은 반피치를 더 돌려야 도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터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감이 생긴 거를 저를 믿는 이유가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요. 정확하게 돌핀 몇 개 나와서 스트로크 어떠한 느낌으로 몇 개 정도 돌리면 어떻게 도착한다. 이게 나름 하도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있는데 그 2500cm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끌리네요. 물론 제가 지금 네, 중요한 요소죠. 이제 네, 다른 종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5는 제가 물속에서 병 밀고 나가면은 최고 기록이 11초 39예요. 병 밀고 나갔을 음, 때. 근데 이제 정말로 얘를 뭐 이렇게보단 박수를 만약에 이렇게 두 번 쳤을 때 거의 이게 0.1에서 0.2초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자체로 되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종목을 하는 거니까 그 미터 수가 그렇죠. 2500이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신경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 반갑네요. 괜히 모든 기준이 똑같아야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라서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즐기는 방법 중 하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진짜로 주 종목을 평영으로 삼는다면 저는 여기 팀에 한번 낭만 스위머께 요청을 드려서 훈련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영을 위한 이 모임을 어떻게 보면은 성중님도 좀 이 모임이 형성되는데 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같이 노력해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네. 메달뱅크 평영 정기 훈련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장훈 쌤이 많이 기여를 해주고 계시죠. 네. 저도 이제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영광스럽게도 이제 저는 마스터즈 수영인으로서의 의견으로 또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의견을 이제 직접 듣게 되니까 또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게 제가 장훈 쌤을 보면서 평일 훈련팀을 보면 네.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었는데 마스터즈라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상급 동호인 이런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청장배 대회와 뭐 전국 마스터즈 대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네, 해보면서 뭐, 그러니까 뭐, 부분처럼 대표적으로 느끼기도 생각을 하고 해보면, 네. 실제로도 오시는 분들의 구성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상급 마스터즈 동호인 뭐 마스터즈 이런 개념과 전문체육 엘리트와는 그 차이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을 찝어주시고 또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인상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저도 마스터즈와 장훈쌤의 그 어떤 전문적인 경험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고 싶다. 이건 서로 나눠보면 좋은 가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온 지 꽤 됐죠. 홍준님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여기서도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배우면서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조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 말이 최다 출석자입니다. 선생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꼭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서 와서 이제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저한테 뭐 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자리도 전혀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실력도 아니고 최다 출석자 문성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것도 한번 여쭤본 이유가 그 앞에서 드렸던 내용하고 겹치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부러운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평영을 주제로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 기록 단축을 위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널리 퍼졌으면 뭐 제가 뭐 퍼진다고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 좋은 내용이 많은 곳에 알려지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본 거고 이제 좀 목표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수영 관련한 것도 상관없고 메달뱅크 사업 관련한 것도 상관없는데 올해 혹시 뭐 특별한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 목표가 네.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31초를 만들고 싶고요. 그렇죠. 이게 너무 수영인의 이제 목표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선배님들이 아니면 선수들이 나는 뭐 몇 초가 뭐 어떻게 됐고 이랬었는데 이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생소했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저도 그냥 숫자로 얘기하기로는 31초 만들고 싶고요. 올해 네. 도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감사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따뜻한 도움을 그냥 마다를 하지 않아요. 저는 잘 배워서 또 많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그런 게 이제 개인적인 것 같고요. 네. 메달뱅크의 제가 이제 메달뱅크를 대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목표는 수영인의 마음으로 잘 해가고 있다 동의가 될 것이라서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네. 한번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1회 평영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네. 간략하게 이제 좀 해봤습니다. 얼마 근데 전에 했었죠. 그게 11월 말일이었어요. 지난해에. 네.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올해도 제 2회 평영인의 밤을 주최를 하고 싶고 또 이게 꼭 더 성대한 곳에서 크게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좀 그래도 또 멋지고 더 훌륭하게 순수하게 진짜 평영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게 잘 진행해보고 싶은 게 메달뱅크의 목표이기도 해요. 저의 가장 또 이제 큰 꿈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이게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했던 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최초는 당연히 아니고 저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지만 더 이 문화가 살아나고 생겨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했고 그러면 그런 데서 저도 좀 초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좋아하는 편이니까요. 네. 그런 목표가 있고요. 지금 평영하고 수영이라는 게 제가 몸담고 있는 저의 세상인데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남들한테 이제 피해주지 않고 좀 널리 이로운 사람이나 뭐 업체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수영을 배웠더니 온 세상이 뭐 놀이터가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처음에 이제 저도 느꼈던 게 호텔 가서 막 수영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참 멋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초를 다루는 이제 경영이라는 면에서 또 접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계시고 그런 분들까지 아울러서 어쨌든 다 함께 봤을 때 나 진짜 수영 배우기 잘했다 하는 세상을 꼭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저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아까 말을 할까 말까 했던 거는요. 지금 보여드릴 건 없는데 매거진 출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영 잡지인 거죠? 문제들이 다 끝났고 네. 출판 실물 매거진이고요. 조금 더 보충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많이 있고 하지만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성중님이 갖고 있는 이야기겠다 싶어서 여쭤봤던 이유가 저는 제 머릿속에는 기록밖에 없어요. 네. 컨디션 관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시합은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름 갖고 있는 지식을 이제 제 몸에 적용을 해서 기록을 줄여 나가는 운동 자체를 20살 때부터 33살인 지금까지 매해 거르지 않고 해오고 있는데 이제 성중님께서는 그것도 하시면서 또 이 수영인을 위한 어떠한 활동들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처음 질문이 원동력이 뭔지 한번 여쭤봤던 거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충분히 저한테는 와닿아서 참 모시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봤으니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 생각 한번 해주세요 했던 질문 진행자가 한번 그럼요. 되어 보시면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질문. 네. 최호준님께 여쭙습니다. 아, 감독으로서 친구분들이 이제 네.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팀들이
팀원들보다 다른 선수분들보다 조금 이것만 더 잘해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잔소리로 들릴까봐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짧고 굵게 더 멋지게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질문을 한번 다시 성에 차냐 이거죠? 간단하게는 이 부분은 제가 그 자아가 두 개로 나뉜다면 개인적인 그냥 선수인 제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수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잔소리 아닌 잔소리나 뭐 이렇게 좀 제한할 방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쉬운 마음이 없지는 않죠, 당연히. 다만 그 여쭤보신 그 질문에 제 직책은 팀을 이끄는 입장에서 어때 보이냐라고 하신 걸로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올포디움을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마스터즈 이 활동 자체가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1번이라서 네. 그래서 뭐 이게 삶의 주기에 따라서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육아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은 상황에 의해서 이 수영이 잠깐 삶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문제되거나 뭐 아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팀이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물론 뭐 친한 팀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운동 좀 해라, 살 좀 빼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런 말들의 앞선 마음 자체는 그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팀 자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은 다른 팀에서 만약에 같이 시합을 하자고 한다. 그럼 가라 그래요. 가서 한번 뛰어라. 그리고 그 팀 좋으면 그냥 걸로 가라. 그런다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지는 않을 거다. 상관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이 좋아서 남길 바라고 수영이 좋아서 본인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상이 안 된 내용은 아닌데 역시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하고 모두가 가져가야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부담을 느끼는 걸 즐기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당연히 그 최고 실력자인 분들이라서 그리고 저보다 항상 굉장히 선배격인 분들이고 다 잘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혹시 이거를 말씀해 주신다면은 네. 그 올포디움 팀원들보다도 어쩌면 오히려 다른 팀에 이거 이제 보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도움이 되실 포인트가 있다면 뭐 오케이고 그냥 저기는 저렇구나 저 친구 생각은 그렇구나 네, 그렇게만 봐주셔도 멋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는 활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아까 잠깐 보여주셨었거든요. 네. 스포트 카운트 핑거워치. 근데 잠깐이었지만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요거 제가 여쭤보고 싶던 거에 대한 답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됐어요. 사실은. 네. 제가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하셨을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특별히 잘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그걸 그러면 간단하게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왜 그렇게 쓰는지를 공유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만의 테스트 세트가 있어요. 뭐 특정 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수행을 했을 때 몇 초가 나오는지 말 그대로 기록 종목이니까 그래서 저만의 테스트를 이제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 같은 내용으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몇 초 되지 초 단위도 아니죠. 0. 몇 초 되는 그 차이를 체감하기를 바라는 상황에 벽 밀고 나갈 때는 발에 힘을 주자마자 눌러요. 물속에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밀 때 누르는 거죠. 자동으로 눌리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매번 같은 상황에 같은 내용을 같은 느낌으로 초를 누르게 되니까 비교적 좀 정확한 초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맷 안에서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확인을 많이 합니다. 지금 몸 상태라면 몇 초? 혹은 돌핀의 개수를 변화를 줬을 때는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아 이게 더 빠르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수단으로 좀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쓰셨으면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코치분들이 계신다면 뭐 좋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이걸 재주는 걸 믿지 않거든요. 왜냐면 핸드로 재는 스탑워치 자체가 오차 범위가 0.3에서 0.4인데 제가 하게 되는 25나 50m에서 0.3과 0.4면 무의미한 결과의 오차값이 돼서 저는 차라리 샥지에 뭐 제 유튜브에도 있지만 음원을 넣어두고 제가 기록에 대한 걸 판단해보거나 아니 뭐 25같이 물속에서 할 때는 뭐 요거를 써서 하죠. 결국에는 뭐 기록 잘 나오고 싶은 마음에 방법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이 제품도 지금 메달뱅크에서 판매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이게 저는 수영을 정말 이상한 건데 숫자를 좋아해서요. 수영 시작하기 전에 이걸 구매를 했어요. 네, 수영 그 장에 이제 등록을 하고 막 다녀야 되는 사람이 수영은 이런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래서 샀던 거예요. 근데 네, 그때는 사실 몇 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안 썼는데 나중에 시작하고서는 쓰게 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동반자가 되고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록 줄여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제 기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최대한 같은 기준이고 수백 그렇죠. 번, 수천 번 해오고 있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양심적으로 이제 그냥 제가 하는 건데 거기서 또 이제 개인 PB를 계속 생각을 해가고 있고 네, 줄여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개인 PB라서 즐겁다 이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초가 이제 네, 빨라지는 거를 경험 통계가 충분히 쌓였으니까. 네. 뭐, 그래서 뭐 요거를 사용하면서 제가 그 가장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은 뭐 기록 확인도 있는데 연습 하루의 연습 아니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물에 들어가든 그 연습 시간 동안 작은 성취를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작은 그렇죠. 성취들을 그 연습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이 꽤나 있는 거죠. 그럼 수영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몸 관리를 하게 되고 더 물에 들어가고 싶어지고 물 밖에서 어떤 다른 준비를 하게 되고 물속에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니까.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시합 두세 달 만에 한 번 있는데 이제 그때 가서 기록이 안 나오면 또 두세 달 동안 내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좀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 또 얘기 나눠보니 저희가 걱정한 대로 1시간 그렇죠. 반 정도나 됐는데 끝으로 아, 네. 앞에 게스트분이 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성중님 특성상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네. 댓글로 남겨둘 테니 성중님이 댓글 남겨주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네네. 제가 드리는 질문 중 하나가 다음에 모시게 될 게스트분에게 드리는 성중님의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많은 분들을 서면으로지만 인터뷰했었을 때 네,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하고 홍준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네, 그것들 중에서 뽑아왔습니다. 이게 그때 충분히 생각을 했던 질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수로서의 의무 또는 열정 이런 게 있고 사생활이 있고 그 음, 균형을 어떻게 맞추시는지 수라벨이더라고요. 이게 써놓고 보니까 이해됐습니다. 그런 것 결국에는 같고 수영이라는 종목을 잘하기 위한 마음과 말 네, 그대로 일상생활을 지키는 그 균형 자체를 어떻게 네, 하고 계신지 뭐 그거에 대한 생각과 관련한 질문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아, 간단한 질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이거 워낙 감각적으로 잘 편집하시는 분이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무섭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